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이어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총 몇 개의 질문을 받았을까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20개, 20개 넘겼어요? 네, 20개 됐습니다. 네. 딱 20개예요? 까놓고 얘기합시다라며 민감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대답한 이 대통령. 기자들을 향해서는 고가워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질문을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사실 여러분들의 취조에 응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끌려온 게 아니고 저도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질문에 기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드렸으니까 말이 너무 길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고가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은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약 150분간 22가지 질문을 받았고 예고대로 약속 대련 없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로 정확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딱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50분 동안 22개 질문에 답변했는데요. 모두 발언 주요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김유정 정강지 의원께 한마디씩 좀 들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정상화라는 것은 12.3 불법개혁, 그다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헌재에서 파면, 조기 대선, 그리고 나서 지금 100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 9개월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100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9개월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격은 한없이 떨어졌는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면서 정상화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은 그 숱한 불면의 날들, 고통과 또 분노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그런 밤들,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자존감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그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회복과 정상화 그리고 향후에는 도약과 성장으로 가는 그 길목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정강지 의원님. 100일로 무언가를 평가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죠. 스케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간의 국정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밑그림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그림에는 협치는 없고 일방적 독주만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통령이 말로는 협치, 대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싸우는 정치, 누군가를 죽이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 3개월간에 나온 결과만 놓고 본다면 말과 행동이 굉장히 많이 달랐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야당이 굉장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한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는 3개월이었습니다. 예, 이 기자회견 끝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삼통 분립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의도의 정청래, 충정로의 김어준 이렇게 언급하면서 삼통 분립 시대라고 말했는데 이따가 짚어보겠지만 여야 어제 저녁에 원내대표 간의 특검법 합의,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파기 이런 과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고요. 김영남 의원님. 예, 근데 그 장동혁 대표는 아마 지금의 상황이 익숙치 않겠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거의 지명하듯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뽑힌 여당 대표는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여당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를 상대해서라도 호통을 치고 뭐 화를 있는 대로 내던 대통령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익숙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과 약간 결이 다른 듯한 얘기를 하는 여당 대표,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당원이나 대중의 그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새로운 뭐 언론 내지는 뭐 새로운 전달 통로로서의 유튜브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 생소한 광경이라고 지난 100일을 평가할 것 같은데요. 예. 과거가 잘못된 겁니다.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가끔은 대통령과 다른 의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조율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나가는 게 민주주의지. 뭐 윤석열 당시 대통령처럼 누구 당대표 만들으라고 찍으면 대통령실 참모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갖고 예. 다른 후보는 주저앉히고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비정상이었던 거고 지난 100일은 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네. 삼통분립 시대라고 말했어요. 네, 재밌는 표현인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49% 국민들의 지지로 이제 100일이 되었는데 사실 뭐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시작된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또 입법 폭주라든지 또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좀 방만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미래가 걱정스럽고 특히 또 한미 간의 관계 뭐 이런 등등등 불안한 그런 요소에 대해서 뭐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필 이 오늘 같이 중요한 기자회견 날에 가장 또 중요한 또 뉴스가 뭐였느냐? 결국은 어제 저녁 늦게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이 내란 특검법 관련된 이 합의안이 정청래 대표가 오늘 새벽에 이게 이 원내 지도부가 이 당 지도부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파기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 이제 월요일 날 이제 3자가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도출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대표 연설에서 완전히 강하게 함으로써 그런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 2탄으로 예. 오늘 정말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100일 기자회견의 어떤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어떤 그런 어떤 결과를 이제 초래를 했기 때문에 예. 삼통 어떤 분립 시대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조금 와닿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특검법 합의와 또 다시 결렬된 과정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요 키워드 정리를 해봤는데요. 회복, 성장, 경제 이런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검찰 개혁 등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자회견이 중요하다, 양당 패널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지르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 재차 강조할 때는 이 대통령이 방송 중계 카메라를 직접 응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장면 보시죠.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 이 방송 보시는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세요. 예, 참 이 회견이나 미디어를 잘 자유롭게 활용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그리고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그 강화하는 걸 다시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게 이미 뭐 주식시장에는 선반영되기도 했는데 김용남 의원님, 네. 결국 10억 원 고집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50억 기준을 10억으로 낮춰서 강화하는 게 정부 안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보다 유연한
그런 자세를 직접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10억 원으로 강화되지 않고 50억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예. 이미 주식시장은 한 3일 전부터 그걸 반영했어요. 그래서 연일 코스피가 전고점을 계속 깨고 오늘도 역사상 가장 높은 코스피 지수에서 주식시장이 끝났는데요. 사실은 대주주 요건은 입법사항은 아닙니다. 예.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마 논의를 해서 그거를 반영은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으로 아마도 뭐 거의 99%의 확률로 대주주 요건은 50억 유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홍석준 의원님. 네. 결국 이건 50억으로 유지다라고 시장이 이미 선반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 참가자들이 대지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춘 데서 대단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기준에서 대지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게 되면 그 해당되는 대상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해당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전반적인 시장이 침체를 하기 때문에 일반 어떤 개미 투자가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거기다가 또 굉장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결국 이제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과 이제 정부 간의 어떤 생각이 좀 다르고 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굉장히 불확실성 어떤 요소였는데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50억을 10억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해 왔었는데 그나마 대통령이 50억으로 일단 확정을 짓는 어떤 분위기 같습니다. 예.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또 여러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이미 타고 하늘에 있을 때 이 기자회견이 열릴 거라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생각했겠지만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 지금은 애틀란타 공항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취재에 따르면 전해지고 있죠. 늦어진 게 수갑 착용 없이 이송하는 것, 그게 우리 정부의 요구였고 미국 측에서는 원칙대로 일단 버스 타고 공항 갈 때까지는 차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게 자연스럽게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 직간접적으로 좀 경고를 하는 뉘앙스도 읽힙니다. 예, 상당히 단호한 그런 발언이었고 예. 또 경고성 발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거는 동맹에게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너무 화가 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뭐 강하게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ICE에서 뭐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한미 관계 이상무 이러다가 어제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있으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술 좀 이전해주고 알려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던 것인데 뭐 익히 변덕스러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롤러코스터를 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최고의 동맹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귀뜸이라도 해주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한 해 예산에 준하는 그런 투자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이민 정책 때문에 서로 스스로 모순에 빠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가 오는 이런 상황, 마치 범죄인 취급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도 국회도 또 대통령도 다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다들 무사히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어떤 뭐 재입국 이런 거에 전혀 문제 없도록 다 확답을 받았다랄지 미국에서도 후속적인 조치에 적극적으로 별일 없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문건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차제에 그동안 못 해왔던 다른 FTA 체결한 국가들과의 형평성 따져가지고 전문직 취업 비자 반드시 이번에 받아내는 일정 쿼터를 받아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작업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약 한 2~3시간 전에 현지에서 촬영된 겁니다. 우리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이제 평상복으로 다시 갈아입고 애틀란타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이 고생을 하셨을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영남 위원께 이거 하나만 추가로 여쭐게요. 이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미국인들의 여행 비자를 우리나라 입국해서 불법으로 영어 강사하는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넘어가듯 말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럼 진짜로 영어 강사들 한번 다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응이요. 사실은 이제 문화적 차이라는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도 이번 조지아주에서 이루어졌던 한국 직원들의 체포는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비교를 하자면요. 여행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여기 영어 학원에서 취업하는 건 명백한 불법 취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체포된 한국 직원들은 이제 이스타나 단기 상용, 그러니까 B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서 미국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은 한국 법인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한국에 가서 한국 영어 학원에서 월급을 받는 건 명백한 불법 취업이지만 특히 B1 비자는 거기 그러니까 한국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미국 가서 현지 지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비자의 범위에 있어서. 근데 일괄적으로 다 체포를 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국 어떤 나라 대 나라의 일은 항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일이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일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게 또 재발한다면 그때는 정말 예를 들어서 여행 비자로 여기 한국 영어 학원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겠죠. 예.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도 간접적으로는 이런 방안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정도의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정도로는 좀 내비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분께 검찰 개혁 관련한 이 대통령의 답변을 한 번 더 분석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부가 주도해서 전문가, 여야, 피해자, 검찰 의견을 듣고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주도에 대한 말을 강조했는데 정강지 의원님. 예. 지난 7일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랑 우상호 정무수석이 충돌했다라는 취지의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고요. 물론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부 주도를 이 대통령이 오늘 강조했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정 협의회 과정에서 한 얘기에 힘을 실어줬다고 봅니다. 예. 당시에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제가 먼저 정치했고 내가 대통령 이름 팔아서 이런 이야기 할 사람 아니다. 이런 거 잘 알지 않냐? 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에는 우상호 수석이 얘기하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줬다고 보는 것은 보안 수사권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당이 일방적으로 너무 빨리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국민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고요. 전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합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이 단 1도만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파급 효과는 우리 국민 전반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것도 결국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그러면 부작용 생기면 다시 고치면 된다 이 생각보다는 애초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부작용 없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민주당도 이런 성과를 이뤄놨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네. 그 보도에 나왔던 우상호 정무수석의 입장이 그럼 진짜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결국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 뜻이겠냐라고 했던 말 안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대통령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하고
9월 25일 본회의 통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시킨다라는 대원칙은 당정대가 합의를 본 것이고요. 그러나 나머지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 오늘 아주 그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하고 나도 검찰에 한마디로 많이 당했지만 주관적인 판단이나 경험은 다 배제하고 매우 중립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찬찬히 만들어야 된다. 1년이 긴 것 같지만 또 길지도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됐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예. 국민의 입장에서 찬찬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국가수사기관의 어떤 완전 그 개혁, 완전한 변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 수사나 이런 데서 차질을 받거나 혹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당정대가 세부 사항은 논의해가면서 한다라고 했던 한정혜 정책위 의장의 그 발표 내용이 예. 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겠나라고 하면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했고요. 또 검사는 수사, 보안 수사는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홍석준 의원께 네. 이건 여쭐게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찰에게 모든 것을 갖다 주면 그럼 경찰은 뭐 신입니까? 경찰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검찰에서 검사가 일단 보완해서 국민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또 어떤 그 범죄의 어떤 완전한 어떤 수사를 하는 게 지극히 견제와 균형이라는 어떤 정부 조직의 원리도 그렇고 또 어떤 그 범죄에 관련된 확실한 어떤 그런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떤 진실을 파악하는 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너무 민주당에는 뭐에 뭐 쫓기듯이 속도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어떤 이야기를 처음 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하자. 내가 주도를 하겠다. 내가 사회를 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면 정강스크처럼 해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더기가 있더라도 최대한 막아가면서 예. 이제 간장은 먹어야 된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강하게 정부가 주도를 하고 보안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할지 이런 것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대 의원님, 아무튼 그 정청래 대표와의 입장차가 좀 오늘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인 것이죠. 예. 뭐 당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걸 조율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고 이 내용, 이른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당이 주도한 게 맞아요. 당이 하자는 대로 거의 안이 꾸려졌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후속 작업, 그러니까 검찰청법을 뭐 공소청법으로 내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안을 준비하고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정청래 대표도 오늘 이후부터는 조금 발언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민주당의 반응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100일 기자회견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